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로 변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할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쓰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앱 인벤터에서의 변수는 한글 변수명이 사용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숫자형 변수, 파란색 블럭을 사용하고요. 문자형 변수, 빨간색 블럭을 사용하고요. 불린형 참 거짓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는데 얘는 녹색 블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돈이라는 변수명에 만원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걸그룹이라는 변수명에 트와이스라는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아침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것에 참 아침을 먹었으면 참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값 가져오기와 지정하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져오기는 현재의 변수에 들어있는 변수 값을 어딘가에 넣을 때 사용하고요. 지정하기는 현재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지정하기를 사용하면 현재에 있는 값은 지워지고 새로운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정하기를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하게 됩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4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빈 프로젝트에다가 버튼 한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레이블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버튼은 무슨 버튼이냐 하면은 용돈을 줄이는 버튼입니다. 용돈을 줄이는 버튼.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버튼 용돈 줄이기라는 버튼. 용돈 줄이기라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원의 텍스트도 용돈 줄이기라는 이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은 아예 글자를 없애주겠습니다. 글자를 없애주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 레이블의 이름은 용돈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레이블 용돈. 자, 이거에 대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할 건데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 블럭에서 전역 변수 초기화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변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변수 이름은 용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숫자겠죠. 숫자 변수를 넣을 수 있는 값은 맨 위에 있는 이게 숫자를 넣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원이라는 용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의 초기 값은 만원이에요. 만원. 용돈 줄이기 버튼에다가 이제 클릭 이벤트를 줄 건데요. 용돈 줄이기를 클릭을 하면 자, 저희가 바꿀 거는 이 용돈에 대한 이 변수의 값을 바꿀 거예요. 용돈 변수 값을 새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지정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지정하기를 가져오고 현재 용돈 값을 바꿀 거잖아요. 2,000원을 빼볼까요? 2,000원을 빼보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학에 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이 중에 뺄셈을 가져오겠습니다. 뺄셈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숫자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복제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복제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숫자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네요. 얘는 빼고 기존에 있는 용돈 값에서 빼지는 거기 때문에
용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면 현재 여기는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을 거고요. 만에서 5,000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줄이겠죠. 새로운 용돈 값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00원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거를 여기 레이블에 집어 보는 건데요. 레이블의 값을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꿔줘야겠죠. 이것도 역시 기존 값이 지워지고 바꿔지는 건데 지정하기를 사용하면 되겠죠. 지정하기 해서 레이블 용돈의 텍스트 값을 바꿔줄 거예요. 뭘로 바꿔주냐? 용돈 값으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것은 처음에 있는 이 용돈 값은 10,000원이 들어가 있죠. 10,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가져오기 블럭이지만 얘는 10,000원이 아니라 새로운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 가져오기에는 10,000원이 들어가 있고 아래 가져오기에는 5,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로써 코딩은 마무리되었고요.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코드가 실행돼서 10,000원이 5,000원이 되기 때문에 5,000이라는 값이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5,000이라는 값이 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로 가서 레이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2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하고요. 한 개 더 추가해서 자, 레이블 1은 레이블 용돈 2라고 하겠습니다. 용돈 2. 그 다음에 레이블 2는 용돈 3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돈이 용돈 3이 들어가게 되고요. 얘도 역시 텍스트는 지워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숫자를 초기화했는데 숫자 말고 다른 값으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를 넣어 보겠어요. 변수를 용돈2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화할 건데 얘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할 거예요. 문자로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용돈 3이라는 변수는 문자가 아니라 불린값 참 거짓으로 넣겠습니다. 참이라는 것으로 일단 넣을게요. 그래서 용돈 2, 용돈 3 변수를 가지고 이것을 용돈 레이블 변경시킬 건데요. 먼저 바꿀 거니까 레이블 용돈 2에 텍스트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용돈 2에 값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용돈 2의 값은 뭐라고 쓸 거냐 하면은 용돈이 줄었습니다 라는 문자 값을 용돈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집어넣은 값이 용돈 2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용돈 이 값으로 들어가서 용돈 이 값이 이렇게 와서 텍스트 값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용돈 3에 텍스트 값을 변경시킬 건데요. 뭘로 변경시키자 하면은 요 true 값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글로벌 용돈 3으로 하면은 지금 용돈 2와 용돈 3에 새로운 변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새로 눌렀을 때 아까처럼 첫 번째 레이블에서는 5,00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돈이 줄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5,000이라는 숫자 나왔고 용돈이 줄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나왔고 이 true라는 게 나왔는데요. true는 참이라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참하고 거짓은 true와 false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